한국교육과 이사학번 이수민입니다. 혁신 수업 나눔 축전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중학교 2학년 책임반 친구들. 오늘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덕을 실천하는 수민쌤의 즐거운 도덕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스크린에 오늘 수업 때 사용할 PPT를 띄워놨는데 맨 뒷자리에 앉은 우리 현우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현우가 오늘 수업 주제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줄까요? AI와 윤리. 맞습니다. 우리 책임반 친구들이 오늘 책임 있는 AI 사용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난 수업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는 과학기술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 변화로부터 나온 윤리적 쟁점이 3개가 있었죠. 첫 번째가 유전자 변형, 두 번째가 인간 향상, 세 번째가 인공지능이었는데 선생님이 이 인공지능에만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놨어요. 혹시 왜 그럴까요? 오늘 수업 주제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아까 현우가 말해줬던 것처럼 오늘 수업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이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흥미진진한 배움 열기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사진 하나, 우리 학습용 태블릿 PC로 다들 잘 보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사진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발표해줄 친구, 이 사진을 설명해줄 친구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앵커 학부인 민석이가 한번 이 사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중학생 교복 착용 의무가 폐지된다는 뉴스 사진입니다. 맞아요. 어떤 앵커분이 지금 중학생 교복 착용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근데 이 소식을 본 어떤 성실중학교 친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행복중학교 옆에 있는 성실중학교는 아직 교복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뉴스 속보가 가짜일까요? 선생님이 보기엔 좀 진짜 같긴 한데 우리 친구들의 의견은 어떨지 선생님이 멘티미터 QR코드에 설문을 올려놨으니까 다들 태블릿 PC로 들어가서 한 번씩 설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30초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30초가 다 지났는데 다들 설문 완료했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해요. 중학생 교복 착용 의무 폐지 뉴스 속보가 가짜일 것 같다는 친구가 2명 있었고 진짜일 것 같다는 친구가 6명이나 있네요. 그리고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일지, 많은 친구들이 예측한 것처럼 진짜일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런데 이 사진은 사실 선생님이 생성형 AI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만든 가짜 뉴스 속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 이 AI의 양면성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배움 목표입니다. 선생님이 2가지 가져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1번 시작!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시작! AI 사회에서 필요한 태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론 수업 경청하면서 선생님 말 경청하면서 배움을 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우리의 삶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료 부분입니다. 이제 엑스레이나 CT 같은 의료 정보나 자료들을 빠르게 해석해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과 같은 질병들을 빠르게 예측하는 데 용이하고요. 아주 쉽고요. 교육입니다. 정확한 자료 요약이 가능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춘 개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기나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이 3가지 중에 오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져와 봤거든요. 자, 정확한 자료 요약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도덕 교과서 하나를 생성형 AI에 입력을 하고 일단원에 어떤 부분을 요약해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일부만 가져왔지만 주요 내용 요약과 뒤에 핵심 학습 목표 같은 것도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자료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학생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입니다. 선생님이 생성형 AI에 이론을 실천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어. 내가 도덕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사의 5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선생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가져온 게 AI의 환각 사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앉은 지원이 혹시 이 환각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GPT가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을 실제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세종대왕과 맥북 프로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어떤 친구가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말해달라 했을 때 AI가 인공지능이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생성하거나 답변하는 현상을 AI의 환각 사례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의 편향 사례인데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 CEO의 모습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인 여성의 모습으로 만들어줬죠. 이렇게 CEO나 엔지니어 같은 조금 전문 직종 같은 사람들은 보통 백인으로 많이 생성을 해준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진료를 봐주고 있는 의사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남성의 모습으로 만들어줬죠. 의사나 교수 같은 직업들은 대개 남성의 모습으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AI의 무슨 사례라고 하죠? 편향 사례요. 맞습니다. 편향 사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시스템 오작동 사례입니다. 우버 자율주행 택시 사망 사고, 유명한 사고죠.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감지가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고 예측 불가능성에 취약하며 인간과 AI의 책임 문제 등을 시사할 수 있는 사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이론 수업, 배움 더하기 해봤는데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 손들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움을 더했으니까 배움을 한번 곱해봐야겠죠. 그리고 더불어 배움 곱하기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 끝날 때 팀을 미리 구상을 해줬는데 그 자리대로 잘 앉아줬네요. 좋습니다. 오늘의 팀 미션인데 우리 한번 이 팀 미션 내용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팀만의 AI 유용성 한계 보드를 완성하라.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읽어주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패들렛 QR코드를 올려둘 건데 그 4가지 섹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팀에서, 각 조에서 AI 관련 사례를 업로드해주고, 두 번째로 그 사례와 관련된 AI의 유용성을 작성하고, 그 다음으로 한계와 위험성까지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AI는 땡땡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그 이유, 어떻게 그 단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까지 작성을 해주는 시간 선생님이 6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우리 주의사항 3가지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팀원과 소통하며 조사해요. 시작!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요. 시작!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들고 선생님을 기다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시간 6분 줄 테니까 한번 패들렛 조별 활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네 저 혹시 배려주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저희가 사례를 조사하고 유용성까지 조사했는데 네. 한계를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지원이네 이제 배려조는 혹시 어떤 주제로 어떤 사례를 조사를 했죠? 저희는 이제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 도입을 했더니 남성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배움 더하기 시간에 편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었잖아요. 그 편향이랑 관련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준 6분의 시간이 모두 끝나서 함께 패들렛 살펴보겠습니다. 자, 1조 성실조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사례를 가져왔어요.
아까 선생님이랑 본 사건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배려조는 AI 채용 시스템에서 편향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채용 시스템에도 도입이 되고 있다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조는 판결문 초고 작성과 탄원서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가져와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신기했던 게 이제 약간 인공지능, 자동차 이런 거는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도입이 하도 많이 되니까 법 관련해서도 이제 판결문 작성하는 데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게 선생님은 특이한 사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AI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 이제 성실조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체 역할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데 조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유용성을 잘 작성을 해줬다는 생각이 든 게 조금 더 확장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재난 구조 같은 데에도 투입이 가능하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또 배려조는 채용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이제 시간이 절약되고 객관적인 지표로 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마지막 나눔조는 판사가 이제 핵심 권리 판단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을 유용성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아까 선생님과 살펴본 내용과 비슷한 것을 한 개로 적어주었고, 배려조는 아까 선생님이 도움을 준 대로 데이터 편향 관련해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나눔조에서 조금 신기했던 것,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있는데 이제 편향이나 불투명성 모두 알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내용까지 접근을 해봤다는 게 눈에 상당히 띄었습니다. 세 조 모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AI는 땡땡이다 살펴볼까요? 1조는 AI는 불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해진다. 약간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죠? 잘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배려팀입니다. AI는 거울이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게 좀 신기했어요.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지?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여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하고 좋은 정보를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선생님은 인상이 정말 깊었습니다. 마지막 나눔조는 AI가 양날의 검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재판 구조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를 하지만 동시에 편향, 불투명성, 책임 문제로 이제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1조와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세 조 모두 열심히 했으니까 서로한테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배움을 곱해봤으면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도란도란 배움 나누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개별 미션인데 선생님이 AI 사용 시에 꼭 지킬 윤리 수칙 하나씩 선정하기 시간을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9가지 정도 제시를 해줄 텐데 이제 이건 멘티미터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제한 시간은 3분 정도 줄 거고 꼭 지킬 수 있고 지키고 싶은 것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말 지킬 수 있는 내용만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 3분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도란도란 배움 나누기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작성을 해줬는데 가장 크게 나타난 게 뭐죠? 자료 점검의 주체는 나.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자료 점검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공감을 많이 하고 꼭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자료 사실을 확인하는 게 나왔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를 AI에게 제공하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AI의 폭력적인 명령어를 금지하고 AI 자료의 편향을 확인하고 무단 모방 및 도용을 금지하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별 미션을 한 후에
우리 학급의 AI 활용 수칙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1, 2, 3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기 손으로 지킬 수 있다고 작성한 내용이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어떻게 지킬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자료 점검의 주체는 나. 두 번째 시작. AI 자료 사실 확인하기. 세 번째 시작. 개인정보 AI에게 제공 금지. 우리 반 친구들이라면 우리 2학년 책임반 친구들이라면 이 세 가지 꼭 다 잘 지킬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미션 모두 완료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친구들이 멘티미터에 작성해줬던 거를 모두 한 번에 합쳐서 책임반의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수업 전까지 성실하게 수행하고 검사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배운 목표 한번 잘 달성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었죠. 우리 긍정적 영향으로는 의료, 교육, 환경이 있었고요.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각 사례, 편향 사례, 시스템 오작동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AI 사회에서 필요한 태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우리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제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할지 실천 수치까지 세워봤기 때문에 이번 목표도 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는 자연과의 관계, 우리가 처한 환경 위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했고 우리 이제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2학년 책임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